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공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위치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정하는 중개보수, 그 밖에 개공과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합니다. 권리 이전의 경우, 즉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중개 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 의뢰 금액, 얼마에 팔아주세요, 이런 거죠.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뒷면에 보면은 상단에 권리 이전용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반면 권리 취득의 경우, 즉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그 밖의 희망 조건을 기재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뒷면의 하단에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 의무는 없습니다.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공인 을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매수하는 경우, 즉 부동산을 사는 경우라고 했어요. 기억,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아니죠.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은 매도, 파는 경우죠. 니은, 희망지역. 희망지역은 부동산을 사는 경우, 매수하는 경우 맞고요. 취득 희망가격도 마찬가지죠. 매수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리을,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이거는 매도하는 경우에 기재하죠. 따라서 매수하는 경우에 기재하는 거는 니은하고 디귿이죠. 3번이 답이에요. 다음은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그 개공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것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즉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앞서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이 있긴 하지만은 사용 의무는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이 있는데 반드시 그 서식에 의해야만 합니다. 아셨죠? 큰 차이점인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 의무가 없지만은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한편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만 공개하는 거예요.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되겠죠. 공개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소유권 등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주소, 성명 이런 것들 공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도 원칙적으로는 공개해야 되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편 개공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것도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죠.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만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공통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죠. 1번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일표 공통사항이에요. 2번 계약의 유효기간도 공통기재사항이죠. 3번 개공의 중개업무 처리사항에 대한 통지 의무.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죠.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즉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3번이 답이죠. 공통기재사항이 아니니까. 4번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도 공통기재사항 맞고요. 5번 개공이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도 공통기재사항 맞습니다. 갑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갑과 개공 의뢰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뢰인 갑과 개공 의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1번 갑과 의뢰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그쵸?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에 반드시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갑과 을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그쵸? 특약이 없으면은 3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3번 을이 갑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쵸?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6개월 만에 폐기해버리면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업무정지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4번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을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아니죠. 2주가 아니라 7일이잖아요. 7일. 따라서 4번이 답이죠. 틀렸으니까. 5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을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중요한 정보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포함되겠죠. 중개 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개공을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이 의뢰인이고 을이 개공이에요. 둘이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병, 저당권자 정이 있는 경우 을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볼까요? 기업, 병의 성명, 병은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의 성명은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죠. 니은, 정의 주소, 정은 저당권자, 저당권자의 주소도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되죠. 디귿, X부동산의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보통 공개하지만은 지문에서 임대차잖아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따라서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은 아닌 거죠. 따라서 디귿도 아닌 거예요. 리을, X부동산에 대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공개해야만 되는 사항이죠. 따라서 니을 하나만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죠. 권리자들의 성명,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반드시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